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학년 저글링 수업을 맡게 된 조윤서 지혜연쌤입니다. 우리의 첫 시작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색다르네요. 하루빨리 다 같이 재미있게 체육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1학년은 저글링 수업을 할 건데요. 여러분, 저글링에 대해 익숙하시나요? 혹시 서커스 보셨나요? 맞습니다. 거기서 서커스를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정의를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 2개 이상의 물체를 교대로 공중으로 던지고 잡으면서 허공에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는 수업 아닌가요? 그럼 같이 저글링의 세계로 퐁당 빠져봅시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목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첫 번째, 우리는 스포츠 리듬 체조를 준비 운동으로 할 겁니다. 대면 개학을 하게 되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준비 운동을 할 테니 열심히 같이 배워봅시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에 가치라는 단어 혹시 보셨나요? 우리 저글링 수업의 주제는 저글링을 그냥 막 배우는 게 아니라 저글링을 통해서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같이 가치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라임칠이었죠? 자, 세 번째, 도전의 결말 저글링을 쌤과 같이 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도전의 결말은 어떨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 도전의 결말과 관련된 영상을 같이 볼 것입니다. 보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생각해봐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과 관련된 과제와 진도 체크에 대해서 공지할 것입니다. 또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따 확인하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준비 운동을 해봅시다. 총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100비트의 리듬에 맞춰서 다 같이 준비 운동을 하겠습니다. 리듬이 빨라도 안 되고요. 느려도 안 되고요. 더 느려도 안 되고요. 딱 적당한 100비트에 맞춰서 여러분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그럼 방에서 충분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셨죠? 그럼 지금 시작해봅시다. 3, 2, 1 시작.
여러분, 준비 운동을 하고 나니 약간의 숨이 차고 땀이 은근슬쩍 삐쭉 튀어나오려고 하고 몸의 온도가 마치 커피포트처럼 달아오르려고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근육들이 잠자다 깨서 화내고 으렁거릴지 몰라요. 그러니 꼭 준비 운동을 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자, 그럼 우리 가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가치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너무 추상적인 말이라 머릿속에 딱 이렇다 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1번부터 읽어볼까요? 그래. 영민아, 너가 한번 읽어볼래? 네, 선생님. 1. 가치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그래, 잘했구나. 그래. 지영아, 너가 한번 읽어볼래? 2번이야. 이봐, 인간의 지적, 감성적, 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성질을 의미한다. 아주 잘했구나. 자, 박수. 짝짝짝짝. 혜연아, 질문이 있구나. 선생님, 저렇게 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래. 아,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 귀를 쫑긋 잘 들어보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저글링을 하는데 2개는 되는데 자꾸 3개 공으로는 못하겠는 거야. 짜증도 나고 포기하고 싶고 진짜 더럽게 못하네. 내 쪽 욕도 좀 해주고. 그래도 오기가 생겼는지 끝까지 해보고 싶더라고. 그러다가 50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3개의 공으로 저글링이 되기 시작하더니 발로도 할 수 있고 배로도 할 수 있고 모든 신체로 저글링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내가 모든 저글링을 할 수 있게 된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붕 뜬 것처럼 날아오르는 것 같고 재미가 느껴지고 엄청난 성취감이 내 몸을 휘감쌌더라고. 그런 경험이 선생님이 기억에 박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보자 라는 다짐이 생겨났답니다. 바로 이게 가치입니다. 저는 저글링이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주었고 높은 성취감과 도전의 가치를 배워 아직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여자로 살아가고 있죠. 저는 그런 여자예요. 자, 그러면 저글링의 도전의 결과가 과연 여러분한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어떤 가치를 여러분에게 형성시켜 줄까요? 아까 선생님의 도전의 결과는 어떤 가치를 가져왔죠? 내 얘기를 잘 들은 학생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런 가치를? 그럼 나도? 야, 너도? 야, 나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다 같이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생각을 나눠봅시다. 3, 2, 1, 스타트! 누구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열정적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에겐 설렘이 있고 열정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힘든 순간이 옵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루해. 노력할 가치가 없어. 이건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리곤 다른 일,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 다른 것을 열정적으로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자신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일까요? 책 그리스 저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말합니다. 열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한순간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설렘입니다. 그런 설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 일을 사랑하는 끈기가 열정입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 끈기 있는 열정을 그릿이라 표현합니다. 그릿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패한 뒤에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끈기와 한 가지 일에 몇 년간 지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열정입니다. 그녀는 이 그릿이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수천 명의 군인, 학생, 예술가들을 연구하며 밝혀냈습니다. 책 그릿을 통해 열정적 끈기란 무엇이고 재능보다 그릿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는 전설적인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2달 뒤에 이루어지는 7주간의 이 훈련은 이름마저 비스트라고 합니다. 중퇴하는 20%의 입학생 중 대부분이 이 훈련 때문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단순한 입학생이 아닌 높은 수능 점수와 체력 점수를 가진 엘리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7주간의 지옥 훈련을 견디는 사람들의 특성은 수능 점수도 아니었고 체력 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릿이었습니다. 끈기 있게 자신의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 큰 야망을 품은 채 자신의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계속 연습하는 사람들, 연습의 과정이 지루하고 좌절스러워도 열정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영업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그릿이 마지막 성공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지표였습니다. 열정의 지속성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무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속하는 과정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합니다.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 사실만을 즐긴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그 편이 나은 점이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능에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열정의 지속성인데 말이죠. 엔젤라 더크워스는 우리가 재능을 믿는 이유, 천재를 부러워하는 진짜 속마음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재능으로 설명하면 위로가 됩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누군가는 그래도 재능이 있어. 수영선수 펠프스를 봐봐. 우사인 볼트를 봐봐. 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에게 책 그릿의 한 구절을 통해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르다. 재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잠재력의 차이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그 차이가 무색할 만큼 지속적으로 실력을 쌓지 않습니다. 조금 해보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곤 부러워합니다. 그릿을 가지고 실력을 쌓은 상위 0.1%를. 사실은 자신보다 잠재력이 더 작았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리곤 핑계를 댑니다. 쟤는 재능이 있어서 저래 라고. 마지막으로 책의 내용 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열정이란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이것저것 해봤다는 것이 당신에게 그릿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열정을 계속해서 쏟아부을 만한 일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릿을 가진 사람도 처음부터 한 가지 대상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해보고 직업을 바꿔보면서 천직을 찾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럽겠지만 그들은 우리와 출발점부터 달랐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무엇을 하고 살지 정확히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 20대 때 이것저것 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일생 동안 모든 열정을 지속적으로 부어도 아깝지 않을 대상을요. 그런 뒤 그릿을 가져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몇 년이고 열정을 부어봅시다. 재능 따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모든 잠재력을 발휘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날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능력을 보고 당신은 타고났군요. 재능이 뛰어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부디 이렇게 말해주세요. 재능이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끈기 있는 지독한 열정입니다. 책 그릿은 올해 읽은 성공, 노력, 재능에 관한 책 중 가장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책에 있는 그릿 검사를 해보니 제 점수는 4.1이더군요. 상위 30%의 점수인 것을 보니 저 또한 아직 그릿을 더 쌓아나가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열정은 지금 몇 점인가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죠? 영상을 보고 나니 여러 생각이 들죠? 이런저런 생각, 내 인생을 다시 회고해보고 난 어떤 인생을 살았었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저글링? 그거? 내 그릿으로 부셔주지. 그릿으로 이행시를 하겠어. 다짐. 다 같이 할까요? 그까짓 거. 리차 일어나 볼까? 지혜연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별을 보는 동안은 어둠이 무섭지 않다. 하지만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밤하늘이라는 어둠이 있어야 한다. 어두운 인내의 시간의 끝에는 나라는 별이 빛나고 있을 것이다. 이행시를 하겠다. 오늘 뛰어라. 그림처럼 완성된 것들도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릿지 마. 너도 그 누군가 중 하나니까. 얘들아, 선생님들 이행시 어땠어? 너무 멋있지? 나도 알아. 나 너무 멋져. 나 멋진 사람이야. 자, 그럼 우리 이제 영상 아래 링크로 이동해 과제를 수행해 봅시다.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릿이라는 이행시에 자신의 느낀 점을 잘 담아주세요. 우수작을 선정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공유해 봅시다. 어떤 멋쟁이가 나올지 너무 기대돼. 여러분, 오늘 수업 유익하셨나요? 무잉!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접 저글링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온갖 잡곡 상관없습니다. 쌀이나 콩, 보리, 종이컵 3컵으로 준비해 주세요. 3컵입니다. 적어줘야겠네. 3. 오케이. 자, 풍선 6개 준비했어요. 쿠땡이 빠르더라, 얘들아. 3. 양말 3개. 방금 신던 건 좀 그렇죠? 양말 3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책 1장. 아무 공책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너무 유익했죠? 저도 알아요. 준비물과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 선생님 이중자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안녕.